네, 수급으로 보는 짧은 점심 시황입니다. 5월 21일이고요. 네, 당연히 이번 주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감이 있죠. 네, 이번에도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미 증시는 특히 나스닥은 이제 역시 최고점을 또 갱신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사실 주말에 이란 대통령의 헬기 추락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유가는 되게 안정적입니다. 왜 그런지 이것도 잠깐 짚어보고요. 아무래도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많이 급등했고요. 그렇고 아직 또 못 올라간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수혜주를 찾는 것이 또 하나의 어떤 투자 방법이 될 것인데요. 네, 그것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나스닥은 네, 다시 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기대감이 있어서 올라가긴 하는데 뭐 엄청 또 시원하진 않습니다. 또 뭐 그 우리나라는 사실 이거에 비해서 못 가니까 좀 더 부럽기도 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 증시가 엄청 뭐 뜨겁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역시 또 이쪽도 가는 것만 간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네. 엔비디아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러면서 엔비디아도 다시 거의 뭐 최고치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지난밤에도 2.49% 올라왔고요. 그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의 주가가 너무 올라오면 또 연준 의원들의 어떤 매파적인 그러니까 좀 시장을 눌러주는 그런 발언들을 좀 하고 있죠. 역시 연준 의원들의 어떤 신중 모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네 이번 CPI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뭐 월 말에 또 PC가 또 발표가 됩니다. PC도 역시 또 인플레가 좀 완화되는 좀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좀 싶고요. 그래서 뭐 미국 시장에 비해서 우리가 좀 많이 못 가는 부분은 좀 아쉽긴 합니다만 또 그만큼 또 기회가 있을 수 있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유가가 그 주말에 사실 좀 안 좋은 좀 사고가 있었죠. 예. 이란의 라이시 대통령입니다. 이제 에브라임 라이시 대통령인데 헬기가 추락했는데 결국은 이제 사망한 것으로 결론이 났죠. 중간에 이게 워낙 또 루머들이 좀 많았습니다만 결국에는 이란의 대통령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이스라엘하고의 어떤 전면전 위기까지 갔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뭐 좀 중동발 좀 불안한 불확실성이 좀 다시 불거지는 게 아닌가 하면서 어제 일과 관련주 흥구석유가 흥분을 잘한다고 했죠. 어제 뭐 급등을 했었습니다만 오늘은 네, 뭐 전 세계 유가도 그렇고 이렇게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요? 봤더니 이란 내에서도 이란 대통령 라이시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분은 좀 예, 강경 보수파입니다. 그 이란에서의 보수는 무엇일까요? 역시 종교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히잡이라든지 이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한을 좀 많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뭐그 이란 여성에 대한 어떤 사망 사건들도 있었고요 그동안. 네, 그래서 뭐 좀 이게 너무 또 강경하게 하다 보니까 좀 요즘 뭐 21세기에 너무 종교를 강조하다 보니 당연히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죽음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서방 세계의 평가가 아니라 이란 자체적으로 그래서 물론 애도하는 당연히 사람이 죽었으니까 애도는 해야 되는데 반대편에서는 뭐 이렇게 좀 뭐 폭죽도 터트리고 화로하는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는 헬기가 너무 오래돼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이란이 사이 좋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벌써 50년이 넘었잖아요. 그 옛날 헬기를 타고 가서 네 그래서 사고가 났다. 뭐 우리나라도 가끔 옛날 오래된 헬기 타고 가다가 사건이 나는 경우들이 있었죠. 네, 이란 대통령 시기나 되는데 이런 부분도 좀 네,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동안 워낙 이제 강경하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번 사건이 만약에 누군가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라고 하면 미국이라든지 또는 이스라엘 이런 서방 세계보다는 이란 자체의 어떤 그 정치 싸움, 권력 싸움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좀 더 더 크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이란은 좀 특이하죠. 이란은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신정 일치하다 보니까 이게 종교랑 정치가 일치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 1인자는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최고 단계의 성직자라고 하죠. 아야톨라. 이분이 좀 연세도 되시고 그리고 이제 좀 건강이 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후계 구도가 중요한데 이게 원래는 이 이란 대통령이 죽지 않았으면 이제 강력한 후계자였었죠. 아무래도 후계 구도에 따른 그런 정치적인 암투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지금 이란 대통령은 이란의 군부와 그다음에 성직자들 이런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방 세계보다는 아무래도 내부의 어떤 권력 투쟁 이런 게 더 크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란 내에서도 너무 강경파이다 보니 그렇죠? 반발도 작지 않았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건 이란 내부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이게 중동발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는 커지지 않는 좀 상황이 되었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는 항상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좀 다행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좀 구리가 굉장히 좀 높이 올라왔다 지금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원자재가 이제 이게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는 원자재 가격을 급등시키는데 이제 좀 완화시켰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항생이 이제 2만 선에 다가오니 뭐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겠죠. 그래서 뭐 제가 뭐 중국을 응원하는 것은 뭐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ELS에 묶이셨던 분, 물론 제 주변에는 없습니다만 또 남의 일 같지는 또 않아요. 그렇죠? 이걸로 해서 손실 보신 분들 어느 정도 많이 복구하셨기를 바랍니다. 꼭 뭐 제가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제가 항상 시장의 어떤 가치적인 측면에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항상 눈여겨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동안 ELS 손실이 많이 복구가 됐다는 점은 좀 다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중국은 뭐 우리나라 경제에도 많이 영향을 끼치지만 또 우리나라 경제도와 또 경쟁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중국이 너무 좋아도 사실은 우리한테는 좀 부담이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도 그런데 뭐 미국 입장에서는 또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또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뭐 그나저나 뭐 미국이나 중국이 뭐 그게 뭔 상관입니까? 그죠? 우리가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 오늘도 음봉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란의 이런 사고가 크게 좀 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커지지 않는 것은 다행이고 그리고 오늘 HLB도 다행히 이제 뭐 조금은 좀 안정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일단 중요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고 그 가운데 코스피는 오늘도 일단은 좀 음봉이에요. 좀 그런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오늘은 좀 그래도 좀 바닥을 좀 다지는 좀 상황이죠. 좀 그래도 좀 안정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어쨌든 지난주부터 일단은 HLB가 시장에 좀 쇼크를 주었었고요. 그게 이제 시장에 어떤 좀 여러 가지 어떤 투심을 좀 저해하는 또 이유가 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도 좋은 종목들은 좋죠. 그래서 우리가 뭐 안 좋은 거 일부러 쫓아갈 필요는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HLB가 좀 나아졌다라고 해서 그거 쫓아가면 또 안 되겠죠? 그 부분도 살짝 짚어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금일, 외인들, 좀 일단 매도예요. 뭐 매도가 크진 않지만, 일단은 코스피 또는 코스닥, 현선물, 소량 매도이고요. 좀 최근에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HLB가 사실은 좀 영향을 좀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투심에 좀 영향을 좀 주지 않았을까. 그렇죠? 치고 올라오는 것을 조금은 좀 투심을 좀 약간은 좀 살짝 꺾인 듯한 느낌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더라도 어제 그래도 이제 선물 매수는 좀 크게 들어왔었죠. 오늘도 좀 매수세가 약하긴 하지만 선물 매수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좀 더 좀 낫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HLB를 오늘 또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점 하한가로 두 방 맞았어요. 오늘은 좀 진정되는 것 같고 조금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죠. 그죠? 이전 금액이 2만 원대 또는 3만 원대 있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은 임상이라는 게 FDA 임상이 한번 거절을 당하면 이제 바로 되는 게 아니죠. 또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HLB는 리보세라닙 간암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계속 도전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기간이 1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임상이 통과가 안 됐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매출을 발생을 시킬 거냐는 거죠. 어쨌든 바이오에 대한 기대는 이것이 신약이 FDA 승인을 받아서 전 세계 시장에 납품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진짜 대박이 나겠죠. 그렇지만 승인도 안 냈는데 이것을 전 세계 시장에 풀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판매가 매출이 기대했던 것만큼 일어나진 않겠죠. 그래서 진위를 의심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실적 차원에서 당장 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조금 반등이 일어난다고 해도 이런 것은 조금은 기다려야겠죠. 내년에 다시 이제 그 기대감이 좀 살아날 때까지는 지금 기다려야 된다. 그죠?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동안 사실은 기관들도 물렸겠죠? 기관들도, 전체적으로 매도가 더 큽니다만, 일단은 외인들 매수가 더 많았네요. 이게 6개월 동안의 합계인데, 물려있기 때문에 조금 들어 올리기는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지만, 1년 동안에 매출이 장담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굳이 무리하게 좀 반등이 좀 나왔다고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거다. 위험한 거다. 역시 안전한 투자는 못 됩니다. 그래서 HLB 일단은 그쪽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1년 동안은 관망을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HLB 얘기는 오늘 당분간은 좀 드리지 않을 거예요. 최근에 좀 계속 드렸었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것은 좀 사족이 될 수가 있어서 오늘 좀 반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바로 들어간 것은 좀 무리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삼성전기 그죠? 삼성전지 MLCC 요게 좀 흐름이 좋죠. 그래서 계속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관심이 있으신 분들 당연히 우리가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계속 같이 봤는데 일단은 16만 원이 항상 여기가 그죠? 단기 고점이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1차 목표가 16만 원 드렸었고 오늘 16만 원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차익 일부 좀 정리가 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고 아직 그렇지 못한 분도 있으리라고 보긴 하는데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좋습니다만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어느 정도 물량이 많으신 분들은 좀 약간은 좀 정리해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오늘 MLCC가 좋았던 이유는 그쵸? 역시나 삼성 갤럭시에 인공지능이 탑재가 되니까 수요가 폭발했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이 탑재된 핸드폰은 스마트폰은 이제 최초이다 보니까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그래서 사실 실적이 많이 부양이 됐어요. 그래서 그 IT 기기에는 당연히 MLCC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 앞으로도 실적을 계속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역시나 유리기판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흐름이 좋았습니다.
삼성전기. 그래서 이제 그 주봉을 봤더니 역시 요 20년도 말, 21년도 초 이때 좀 오버슈팅이 좀 많이 나왔었죠. 이때는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풀렸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예, 그렇게 유동성이 많이 풀리는 시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 오늘 뭐 리포트 23만 원 목표가 그러니까 요거 이제 최고점을 돌파할 것이다 뭐 이런 것까지 나왔는데 예, 너무 그렇게 길게까지 보지 마시고 오늘 1차 목표가 그다음에 2차 18만 원 그다음에 20만 원 네, 요 정도.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18만원에서 20만원 사이가 좀 적정가가 아닐까 좀 싶긴 해요. 그래서, 예, 삼성전기 물론 더 잘 되어야 하겠지만, 예, 유리기판, 예, 아직은 좀 기대가 좀 더 크고요. 일단은, 예, 16만원 오늘 1차 목표가 돌파를 했고요. 그 다음에 2차 목표가 18만원. 일단은, 예, 단기적으로는 이제 18만원을 보고, 그 다음에 좀 중장기적으로는 역시 20만원까지 볼 수 있다. 그래서 20만원 물론 오버슈팅이 나오고 진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3천이 넘어가면 뭐 예전에 정고점 돌파할 수도 있겠죠. 예, 그렇지만 좀 기대감이 좀 너무 좀 앞서가다기보다도 예, 우리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보는 전략을 계속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고요. 역시 외인들이 최근에 좀 베팅이 좀 들어왔네요. 예, 좀 단계 좀 이렇게 좀 차 실현해 줄 때도 있었지만 예, 최근에는 예, 외인들의 매수가 좀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모 신소재, 보통 제가 줄여서 코신이라고 말씀 많이 드리죠. 예, 앞 단계에서 예, 아주 훌륭하게 차익 실현 잘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코신. 그리고 지금 이제 요게 한 14만 원 정도에서는 좀 바닥을 좀 다져주고 있죠. 예, 앞전에서도 살짝 좀 반등이 나왔었고 역시 14만 원에서는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는 우리가 양극재, 2차전지 양극재 종목으로 알고 있지만 근데 양극재 종목들이 사실 실적이 예상했던 것만큼 기대했던 것만큼 좋지가 않죠. 여러 가지 업황상 예, 바로 좋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뭐 기대감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예, 당장의 실적이 예, 바로 개선되기는 또 쉽지가 않다라는 측면에서 2차전지가 예, 아무래도 섹터가 좀 좋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모 신소재의 실적이 좋았던 이유는 양극재만 한 게 아니죠. 여기는 MLCC도 같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포트폴리오가 좋아요. 예, 이전에도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양극재 종목에 비해서 주가의 하락도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등할 때 또 좋아요. 이런 흐름도 좋았었고 MLCC 역시 삼성전기에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같이 볼 수도 있다. 어쨌든 14만원에서는 이제 반등이 나와준다는 부분 그리고 네 계속 실적이 나쁘지 않다는 점 이런 점에서는 좀 중장기적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인공지능의 수혜를 보는 종목들도 있고, 물론 이것도 뭐 간접적이긴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인텔리안테크 최근에 말씀 좀 드렸었죠. 예, 다음 주 월요일에 예, 우주항공청이 출범을 합니다. 이제 딱 일주일 남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주항공, 예, 역시, 네, 저궤도 위성 안테나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121선 위로 드디어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이런 종목들은 예, 역시나 앞으로의 기대감도 있고요. 실적이 1분기는 솔직히 좋지가 못했는데 그래서 조금 올라가다가 좀 머뭇거렸죠. 예, 그렇지만 또 이게 또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다시 120선으로 올라온다는 점, 예, 향후 실적도 기대가 된다는 점에서는 예,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들 맞점 하시고요. 예, 다들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